이제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똑같이 A가 B한테 물건을 팔았다. A가 또 접니다. 저 물건 팔았어요. 물건을 팔았고 이번에 매입이니까 B를 저라고 할게요. 그냥 B를 저. B가 접니다. 그러면 A 사업자한테 뭔가 물건을 사온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A 사업자가 저한테 뭐를 팔았냐면 그냥 똑같이 제품을 팔았다고 칠게요. 제품 판매. 얼마짜리냐면 1,000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됐죠? 제품을 1,000원에 팔았고 부가세 별도예요.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보죠. 그러면 저는 A 사업자한테 얼마 줘야 돼요? 얼마 줘야 돼요? 돈을 1,100원 지급해야 되는 거 맞아요? 부가세 100원까지 포함해서 1,100원 지급을 해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 요 내용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한 가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배웠을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중요하니까 그냥 길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AP 보세요. A는 누구냐? 공장. B는 홈플러스. C는 소비자. 저. 됐어요? 요 단계를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부가세가 어떻게 거래되고 있나. 그러면 공장은 홈플러스한테 제품을 1,000원에 판매했어요. 1,000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부가세 거래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네. 그러면 B사업자는 네, B사업자는 A사업자한테 얼마 줘야 돼요? 돈을 1,100원 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그쵸? 부가세까지 1,100원 줘야 되는 거 맞죠? 이거는 파란 색깔로 표현한 겁니다. 이것도 제가 파란 색깔로 표현할게요. 여러분들 보기 쉽게. 됐죠? 그 다음에 홈플러스는 물건을 사온 이유가 뭐겠어요? 뭐 홈플러스 가시면 알잖아요. 물건 진열해 놓고 팔잖아요. 그죠? 홈플러스는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 겁니다. 얼마에 팔 거냐면 1,000원보다 비싸게 팔 것 같아요? 싸게 팔 것 같아요? 당연히 비싸게 팔겠죠? 싸게 팔면 바보죠? 이번엔 상품을 2,000원에 판매한다라고 칠게요. 2,000원. 얘도 부가세 별도라고 하겠습니다. 상품을 2,000원 부가세 별도. 요거는 뭐 이해할 거 없죠? 그냥 판 거니까. 그럼 요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C라는 소비자는 아이고 참. 이게 왜 안 될까요? 그냥 쓸게요. C라는 소비자는 B한테 얼마 줘야 돼요? 돈을 2,200원 줘야 되는 거 맞나요? 그렇죠? 홈플러스가 2,000원에 부가세 별도로 상품을 진열해 놨기 때문에 소비자는 부가세 포함해서 2,200원을 홈플러스인 B한테 지급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됐죠? 그러면 이제 공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공장 매출액부터 볼게요. 매출액 얼마예요? 1,000원. 맞아요? 매출액 1,000원이죠. 매출액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익이에요. 수익. 번 돈. 돈 번 거 얘기하는 겁니다. 공장이 홈플러스한테 물건을 얼마에 팔았어요? 1,000원에 판매했죠. 근데 돈을 얼마 받았어요? 1,100원.
그러면 100원은 뭐예요? 부가세라고요. 부가세. 부가세는 번 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회계 때 다 배웠죠? 부가세는 여러분들 공장이 받긴 받았지만 어차피 국가한테 내야 돼요. 국가한테 어차피 내야 될 돈이면 100원은 번 돈이 아니겠죠. 그래서 번 돈은 1000원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출액이라고 부르는 거를 부가세법에서 뭐라 부른 거예요? 공급가액이라 부르신 거예요, 그냥. 맞아요. 그 다음에 매출세액은 얼마예요? 매출세액. 매출세액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매출할 때 부가세 얘기하는 겁니다. 이 100원이요. 100원. 매출세액을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으로 뭐라고 배우신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배우신 겁니다. 부채겠죠, 부채. 맞아요. 부가세 예수금 왜 부채라고요? 공장이 부가세 100원을 받긴 받았지만 국가한테 내야 되는 거니까 내 돈 아니잖아요. 됐어요. 그 다음에 매입액. 저 뭔가 공장이 뭐 누군가한테 물건을 샀다라고 제가 쓴 거 있나요? 공장은 물건 산 거 안 썼죠. 그럼 매입액은 빵원인 거예요. 빵원. 매입액이 빵원이니까 매입세액도 얼마예요? 빵원이겠죠. 매입세액을 여러분들이 불렀던 게 뭐예요?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뭐예요? 자산이잖아요. 맞아요?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납부세액 또는 뭐가 있어요? 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겁니다. 근데 얘는 납부세액이 생겨요? 환급세액이 생겨요? 얘는 납부세액이 생기겠죠. 왜요? 100원, 홈플러스한테 부가세 100원 받아놓은 거를 누구한테 낸다고요? 국가한테 내면 끝이에요. 납부세액 100원이 생기네요. 납부세액 100원. 맞아요. 그거 자체가 이걸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하면 매출세액인 100원에서 매입세액인 빵원을 어떻게 해요? 뺀다고요. 맞아요.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이다. 이 계산 구조는 부가세법 하신 분들은 안 배운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게 기본 계산 구조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 환급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됐죠? 이게 공장 입장이라고. 공장 입장. 공장. 공장. 그 다음에 홈플러스 입장 볼까요? 홈플러스 입장. 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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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매출액 얼마예요? 매출액. 소비자한테 판값 2,000원이네요. 2,000원. 맞아요. 그 다음에 매출세액은 얼마예요? 매출세액이 뭐라 했어요? 매출한 때 부가세라고요. 200원이네요. 요것도 뭐라고 했어요?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홈플러스 매입액은 얼마예요? 매입액. 얼마예요? 공장한테 제품 1,000원에 사왔잖아요. 그러면 매입액은 1,000원인 겁니다. 맞아요. 그럼 매입세액은 얼마예요? 매입세액은 제가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얼마예요? 100원. 공장한테 물건을 사왔을 때 준 부가세, 지급한 부가세, 요게 매입세액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매입세액인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왜 자산이에요? 부가세 준 100원은 국가한테 돌려받는다고요. 됐어요? 내가 부가세 받은 거는 내야 되고 준 거는 돌려받는다고요. 다 그런 논리라고요. 됐어요? 그럼 받은 건 얼마예요? 200원. 맞아요. 준 건 얼마예요? 100원. 그냥 100원은 국가한테 낼 거고 국가한테 도로 100원, 200원은 낼 거고 100원은 돌려받을 거죠. 200원 내고 100원 돌려받을 바에는 얼마만 내면 딱 깔끔해요. 딱 100원만 내면 깔끔하겠죠. 그게 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뭐예요? 납부세액 얼마예요? 100원이라고요. 100원. 되셨나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빼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다.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요. 이제 세법 하시는 분들은 빼기를 공제라고 표현한다고요. 공제. 됐어요? 빼기를 공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읽어야 돼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납부세액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읽어야지 세법을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세법에서 부르는 단어는 알고 계시는 게 조금 좋겠죠. 됐어요? 그러면 공장은 납부세액이 얼마였어요? 100원. 맞아요? 홈플러스는 납부세액이 얼마였어요? 100원. 그러면 이 전체 거래의 납부세액은 얼마인 거예요? 200원. 200원은 결국에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소비자. 200원. 됐어요? 요 계산 구조가 가장 기본적인 부가세 계산 구조였습니다. 맞아요? 요 상태에서 볼게요. 요 상태에서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맨날 화살표는 이렇게 복사가 되는구나. 네. 혹시 지워질 수 있으니까 저장하고 가죠. 네, 보시면 위에랑 밑에랑 똑같죠. 여러분들이 맨날 뭐 메인 매출점표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제가 메인 매출표를 한번 해볼게요. 5월 5일 뭐 50일 과세 51번이라고 쳤습니다. 그렇죠? 뭐 상품 100만 원, 뭐 대변의 현금 이런 식으로 분계를 잡으면 50일 과세 매입이니까 뭔가 매입할 때 준 부가세가 얼마인 거예요? 10만 원. 이 10만 원의 부가세는 내가 계속 뭐라 그랬어요? 돌려받는다.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이 차변에 뜬 거예요. 자산이니까. 이게 차변에 뜨는지 왜 뜨는지 모르고 입력하시면 여러분들 공부를 잘못하신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항상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분계를 어느 정도 잡아주지만 이게 왜 뜨는지 알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계속 뭐라 그랬어요? 이제 홈플러스 입장에 보겠습니다. 홈플러스 입장에서 공장한테 부가세 얼마 줬어요? 100원 부가세 준 거 맞아요? 100원 줬죠. 제가 100원 준 건 어떻게 된다고요? 돌려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웃긴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간이과세자는 여기 위에서 공장은 일반 과세 사업자입니다. 법인 사업자라고 할게요. 법인 사업자. 그리고 홈플러스도 법인 사업자. 됐어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한번 써보죠. 홈플러스 법인 사업자. 이 화살표가 말썽이네요. 네. 그 다음에 이 공장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쓴 거 똑같죠? 모든 거를 쓴 거 똑같지만 뭐만 달라요, 지금? 공장 위에 케이스는 법인사업자라고 했고 밑에 케이스는 뭐라고 했어요? 간이과세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특이한 케이스인 지금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뭔가 뭘까 이게? 이걸 배우셔야겠죠. 다 회계급 때 배우셨을 겁니다. 그죠? 간이과세자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돈을 못 버는 사업자다. 이렇게 기억해도 상관없다고요. 됐어요? 근데 돈을 못 버는 사업자지만 얼마나 못 버는지 딱 규정이 돼 있어야 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겠구나라고 판단이 들겠죠. 맞아요. 그게 얼마였어요? 직전 연도 공급 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불렀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이번 2월 시험 무조건 붙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4월부터 개정이 돼요. 이 간이과세자가 4,800만 원이었는데 4월부터 개정되는 사항이 아마 간이과세자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의 사업자로 바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정되는 게 막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떨어져 버리면 나중에 엄청 어려워져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번에 붙어버리라고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붙고 싶으시겠지만 당연히 뭐 떨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떨어지면 다음에 보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붙어요. 웬만하면. 아시겠죠 여러분들? 웬만하면 좀 붙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이게 간이과세자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간단하게 할게요.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간이과세 특징. 두 번째 간이과세 특징이 뭐예요? 세금 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다. 이게 간이과세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간이과세자, 내가 만약에 간이과세자다. 그러면 저희가 맨날 문제 풀면 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라는 문제 많이 나오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조차 안 되는 사업자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이 시험의 키포인트는, 이 서류의 키포인트는 얘인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다. 됐나요? 됐어요? 그럼 보세요. 제가 이 위에 케이스랑 밑에 케이스를 두 가지를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지금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정상적인 계산 구조를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계산 구조가 조금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떤 게 달라지냐? 여러분들 그냥 홈플러스 입장만 보겠습니다. 홈플러스 입장. 왜요? 저희는 공장처럼 매출과 관련된 서류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방금 저희가 계속했던 수령명세서라는 매입과 관련된 서류이기 때문에 공장한테 물건을 샀던 홈플러스 입장만 볼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홈플러스 입장. 얘가 매입하는 거니까 공장한테. 그러면 지금 이 공장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는 사업자죠. 법인 사업자니까. 근데 이 밑에 있는 공장은요. 간이과세자니까 세금계산서 발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간이과세자한테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홈플러스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간이과세자인 공장한테 제품을 1,000원에 산 다음에 부가세까지 1,100원 준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간이과세자는 뭐 발급이 안 된다고요?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간이과세자한테 부가세 얼마 줬어요 지금? 100원 줬죠. 그러면 이 100원을 못 돌려받아요. 이해가 되나요? 이 납부세액이 얼마인 거예요? 그냥 200원인 겁니다. 됐어요? 지금 홈플러스 입장 보셨어요? 뭐라고 여러분들? 제가 가장 큰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방금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도 돌려받지 못한다. 요게 여러분들 이 시험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꼭.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업자입니다. 이 홈플러스. 여러분들이 홈플러스면 간이과세자한테 물건을 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요? 부가세 줘봤자 못 돌려받는데 누가 간이과세 사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분들은 최종 소비자랑 거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간이과세자예요. 왜요? 저희는 물건을 사봤자 개인은 부가세를 못 돌려받잖아요. 여러분들 커피 사 먹은 다음에 부가세 돌려받아야지 하면서 집 뛰어가요? 못 돌려받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어차피 못 돌려받는 최종 소비자한테 물건을 파는 사업자들이 대부분 간이과세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음식점, 뭐 김밥 천국, 철물점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데들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랑 거래하는 업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최종 소비자인 그냥 개인들한테 판매하는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업종들이 대부분 간이과세자입니다. 왜요? 왜 그런다고요? 이렇게 중간에 껴버리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한테 부가세를 못 돌려받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바로 소비자한테 바로 파는 거. 요런 식으로 소비자한테 바로 파는 거. 요런 사업자가 대부분 간이과세를 낸다고요. 이렇게 중간 단계를 거치면은 간이과세자한테 결국에 물건을 안 사게 돼요. 왜요? 이 부가세 100원 돌려받을 게 빵원이 됐으니까. 됐어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이과세한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나 업종에게 부가세를 지급해야만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여도 똑같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시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사업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저도 원래 카페를 차리려고 했는데 좀 무산이 되긴 했는데 저도 사업을 굉장히 차리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차리시면 간이과세자한테 물건을 많이 살라고 할까요? 안 그런다고요. 왜요? 부가세 줘봤자 못 돌려받으니까. 그럼 누가 간이과세 거래하려고 해요? 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작년에 번 돈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데 그러면 간이과세자 너무 불쌍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왜요? 내가 간이과세자면 나한테 물건을 사는 사업자는 거의 없을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업자 등록도 안 해봤고 부가세 신고도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내가 4,800만 원 미만이어도 그냥 개인 사업자로도 가능해요. 무조건 돈을 조금 번다고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간이과세자도 되고 그냥 개인 사업자로 갖고 있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사업자가 누구라고요?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예요. 면세사업자는 당연히 안 되겠죠. 면세품만 거래하는 사업자인데. 됐어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한테 물건을 부가세를 지급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고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수령명세서 하고 있죠. 이거 다 매입거래라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수령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라는 서류를 굳이 귀찮게 작성을 해서 부가세 신고할 때 이 서류를 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수령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예요. 결국에 부가세 돌려받으려고 작성하는 서류라고요. 그러면 이 자료, 제가 홈플러스입니다. 홈플러스인데 이 공장한테 구입한 이 자료를 이 수령명세서에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얘기입니다. 왜? 어차피 못 돌려받을 건데 여기에 뭐하러 써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수령명세서는 자료가 있다라고 해서 모든 걸 쓰는 게 아니다. 이 수령명세서에 써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라내서 써야 된다. 그러니까 발라내는 것들이 뭐예요? 매입세 공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들만 쓰시라고요. 왜요? 부가세를 돌려받기 위한 서류인데 못 돌려받는 건 못하러 써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어려운 만큼 잘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 요게 여러분의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약이에요. 요약. 가장 중요한 요약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인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한테 구입한 거는 쓰면 안 됩니다. 왜요?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발급 불가 사업자도 있고요. 세금 계산서 발급조차 안 되는 업종도 있어요. 제가 그 업종한테 야 세금 계산서 좀 줘봐 해도 아예 못 주게 돼 있습니다. 법이.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게 목욕, 이발업, 미용업, 여객운송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입장권 발행사업. 여러분들이 머리 깎고 세금 계산서 발급해 주세요. 그럼 미용하시는 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요러는 사람 절대 없다고요. 간이과세자 아니고 얘가 만약에 법인 사업자여도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업종 자체가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된다고요. 되셨나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업종 꼭 기억해요. 요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업종이 얘입니다. 여객운송업. 여객운송업 대충 말씀드릴게요. 택시. 운송하는 업종 얘기하는 겁니다. 택시, KTX, 비행기 이런 것들. 택시, KTX, 비행기 부가세 붙어야 붙어요. 부가세 붙어요. 여러분들이 택시 타보세요. 지금 말고 코로나 끝나시면. 아시겠죠? 택시를 타던 KTX 고속열차를 이용을 하던 비행기를 타던 부가세가 붙어요. 당연히. 부가세가 붙는데 내가 만약에 사업자다. KTX 끌었습니다. 돈을 카드로. 근데 내가 KTX 운송사업자한테 야 세금계산서 발급해줘 해도 걔는 안 된다고요. 업종 자체가. 무조건 발급이 안 되는 업종으로 부가세법에서 딱 규정을 해놨다고요. 달라고 땡판을 쳐도 못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업종이니까 우리 사업자가 A인데 얘네한테 부가세를 줘도 부가세를 지급을 해도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수령명세서라는 서류에 적지 말라고요.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문제 풀어보시면 느낌이 알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딱 3개를 적은 이유가 이것만 기억해도 다 맞춰요. 얼마나 간단해요. 내용이 이렇게 많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편하게 풀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도 이 문제는 다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뭐예요? 불공제잖아요. 불공제는 당연히 안 적겠죠. 그렇죠? 공제를 받기 위해서 요 서류를 제출하는 건데 불공제 자료를 여기다가 뭐하러 적어요? 맞나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그냥 처음부터 부가세 거래부터 쭉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도 하나 해볼까? 이렇게 100원이 빵원 된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공부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적었지만 여러분들은 딱 요거 3개만 기억해도 이 모든 문제를 무조건 맞춥니다. 되셨나요? 요거만 알고 있어도 다른 시험도 다 맞춰요.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랑 관련된 문제들은. 아시겠죠? 뭐 여러분들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저 같은 성격이면 이거 외우기 싫어요, 솔직히. 근데 어떻게 해요? 시험은 봐야 되는데. 저도 여러분들 뭐 제 얼굴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전 수업 들으신 분들. 저도 절대 공부하게 생기진 않았어요. 공부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세법이나 회계하시는 분들은 외워야 됩니다. 근데 진짜 줄여가지고 딱 이렇게 3개로 산출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많은 내용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3개 정도만이라도 기억하고요. 이 3개도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번, 3번이라도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시험을 합격해야 되니까 요 2개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하실 분들은 요 3개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푸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요와 관련된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죠. 도대체 어떤 문제인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럼 볼까요?
보세요, 여러분들. 요 문제예요. 크다. 네, 요 문제입니다. 80회라고 제가 적어놨죠? 80회. 저도 프로그램 80회 받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받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받으세요. 세무이급 80회. 비셔장 아주 푸시고. 세무이급 감독관리란 수험보입니다. 켰죠? 못 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뭐 수업 끝나시거나 내일 여러분들이 뭐 따로 한번 켜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제가 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예요. 이 문제 보시면 이쪽 부가가치 들어가셔서 부가가치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쪽에 아까 여러분들 처음에 배웠던 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였죠. 그죠? 그리고 바로 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제에서 여기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됐어요? 수령명세서 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 이 부속서류는 제가 조회기간을 몇 개월씩 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계속. 몇 개월씩이요? 3개월씩. 됐어요? 이제 아마 3개월씩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3개월씩. 근데 기억하더라도 제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시는 분들도 계속 들으시면 돼요. 그냥 문제에서 몇 월부터 몇 월 들어가래요. 2기 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해서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몇 월부터 몇 월이에요? 7월부터 9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됐나요? 들어갔죠? 들어가시면 이쪽에 보시면 신용카드 등 매입 내역이 합계라고 돼 있고 3번에 거래 내역 입력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2번에 신용카드 등 매입 내역 합계를 먼저 할까요? 거래 내역 입력을 할까요? 당연히 거래 내역을 입력을 해야 프로그램이 합계를 내주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여기에 있는 내역들을 이렇게 집계를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러면 한번 적어보죠. 보세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처음에 날짜 7월 30일이죠. 그죠? 여기다가 뭐 7월 30일 이렇게 적겠죠. 7월 30일.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냥 쓰면 될 거를 굳이 파란 색깔로 썼죠. 그 이유가 뭘까요? 무조건 이 수령명세서는 이 자료가 있다고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고요. 쓸지 안 쓸지는 제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보죠 한번. 7월 30일이고요. 지금 내용 뭐래요? 택시 비용 2만 원 그리고 부가세 2,000원. 증빙은 카드입니다. 이거 여기다가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안 적죠? 왜요?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여객 운송업, 이 업종도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부가세 줘봤자 못 돌려받는다. 하지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라는 서류는 부가세를 돌려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다. 그러면 요 부가세 2,000원은 어차피 못 돌려받을 거니까 적으면 안 되겠죠. 됐어요? 됐죠? 적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죠. 8월 3일자 뭐 샀대요? 사무실 탕비실 음료수. 상호는 마시는 마트에서 구입을 했답니다. 그리고 증빙은 신용카드래요. 됐어요? 여러분들 방금 제가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내역들은 적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것 중에서 탕비실 음료수 구입하는 거 적은 적 있나요? 없죠? 여기서 제가 탕비실 음료수 무슨 제가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 안 되는 업종에 마트 이런 거 안 썼잖아요.
맞아요. 안 썼다는 것 자체가 마트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되는 거라고요. 되는 업종. 됐어요? 됐죠? 그래서 제가 요것만 기억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세 개를 기억하기 힘드신 분들은 요 두 개라도 기억하라고 했죠. 왜요? 이거에 대한 언급은 잘 나오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아래의 거래처는 모두 일반 과세자다라고 나옵니다. 간이 과세자라는 언급 자체가 없을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시험은 사업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는 업종인가 안 되는 업종인가 그걸로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맛있는 마트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업종입니다. 이런 거 안 썼으니까 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는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된다고요. 되셨나요? 그러면 적어보죠. 쉬워요, 적는 것도. 날짜 8월 3일. 맞아요. 증빙 뭐라고요? 사업용 신용카드. 여기 보시면 구분 커서가 가졌죠. 1번 현금으로 구입했다. 2번 복지카드로 구입했다. 3번 사업용 신용카드로 구입했다. 4번 개인 신용카드로 구입했다. 요 말인 겁니다. 뭐라고요? 현금으로 구입했다. 복지카드로 구입했다. 사업용 법인카드로 구입했다. 임직원 개인 신용카드로 구입했다.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은 대부분 1번 아니면 3번이에요. 현금으로 구입했다. 회사 카드로 구입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할 겁니다. 이 사업용 신용카드 이름 자체가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몇 번이에요? 3번 사업용 신용카드 요거라고요. 근데 가끔씩 4번으로 체크하시는 분이 얘는 아닙니다. 얘는 직원 개인 카드. 회사 카드 말고 직원 개인 카드로 먼저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원 개인 카드로 할 때만 4번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지만 문제 자체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3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공급자 누구라고 했어요? 맛있는 마트. F2번 눌러서 맛있는 마트. 맞아요. 그리고 무슨 카드로 끌었대요, 지금? 사업용 신용카드는 서울카드다. 맞아요. 요거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항상 F2번 눌러보세요. F2번이 조회 키잖아요. 맞아요. F2번 누르시면 이렇게 서울카드가 딱 떠 있을 거라고요. 서울카드 체크. 됐어요. 얼마짜린데요? 22만 7,273원이래요. 22만 7,273원. 이렇게 하면 한 문제 끝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됐어요? 그래서 이 부속서류라는 건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입력하는 건 쉬워요. 근데 조금씩 외워야 되는 사항이 있는 거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9월 5일자. 프린터 토너 구입. 프린터에 뭔가 부속품, 소모품 같은 걸 바꿨대요. 제가 여러분들 이런 거 언급한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는 업종인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는 업종인 밝은 토너라는 회사한테 부가세 8만 원 준 거 돌려받아야죠, 당연히. 됐어요? 그러면 적죠 또. 9월 5일자. 이번에 현금 구입했지. 현금 영수증.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1번. 현금. 공급자는 누구였어요? 밝은 토너. F2번 눌러서 밝은 토너. 현금 영수증이 카드 번호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 그냥 패스예요. 패스. 공가 얼마짜리인데요? 80만 원. 이러면 이 3점짜리 끝인 겁니다. 되셨나요? 어떤 문제인지? 됐죠? 다 이런 식이에요. 다. 이거 말고 제가 한 문제 더 풀어볼 거거든요. 그 문제도 비슷비슷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 저희가 처음 수업할 때 제가 분계 많이 풀어드렸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저랑 푸른 문제를 집에서 한 번 더 푸시고 그리고 분계 연습하세요. 분계 연습. 아시겠죠? 분계가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속서류는 한두 문제만 제대로 풀면 다른 문제는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뭐 합격 불합격에 발목을 막 잡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계 연습 꾸준히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나가시면 끝. 됐죠? 그래서 한 문제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잘 나오니까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요겁니다. 86회예요. 86회 전 프로그램 저는 받겠습니다. 저는 받을게요. 프로그램 귀찮으신 분들은 안 받으셔도 돼요.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되니까. 86회 감독과학의 번호 3350입니다. 3350 수험 번호는 항상 똑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보죠. 제가 여러분들 여기다가 정답도 해놓을게요. 정답.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게 정답도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됐죠? 정답 보면 조금 더 편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도 같이 볼게요. 이 문제 위 문제랑 비슷비슷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이 문제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세요 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또 이제 프로그램 키셔서 여기 또 부가가치 들어가야죠. 부속세로 문제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아까랑 똑같은 데잖아요. 들어가 볼게요. 요거는 2019년도니까 작년 문제네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항상 조회기간은 몇 개월씩이요? 몇 개월씩? 3개월씩이요. 맞아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3개월씩.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로 입력하시면 돼요. 이 문제는 몇 월부터 몇 월인지 언급해 줬네요. 하지만 언급이 안 하는 게 더 많으니까 이게 예정신고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다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7월부터 9월. 그래서 7월부터 9월. 그럼 봤을 때 또 이제 하나씩 읽으면서 입력을 할지 안 할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거를 여러분들 저랑 이렇게 기출문제를 바로 안 풀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까먹어요. 까먹거나 요거 4개를 막 다 입력해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입력해보죠. 7월 15일자. 7월 15일. 아까 문제랑 비슷하죠. 탕비실 음료수 구입 나왔죠. 토너 구입 또 나왔죠. 택시 요금 또 나왔죠. 이렇게 문제가 항상 비슷비슷하다고요. 정말로.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봤을 때 처음에 7월 15일자 택시 요금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그죠? 위에서도 제가 여러분들 언급해 드렸지만 여객 운송업은 여러분들 세운기한서 발급이 안 되는 업종이니까 제가 세운기한 발급이 안 되는 업종이니까 부가세 못 돌려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작성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어요? 얘는 적으면 안 되고요. 그쵸? 얘는 적으면 안 되고 이제 7월 30일자 보겠습니다. 뭐 구입했대요? 복합기 토너 구입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복합기 토너 구입하는 건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어요? 안 되는 걸 기억하시라고요. 되는 거 많아요. 아시겠죠? 그럼 보죠. 날짜 몇 월 며칠이에요? 7월 31일. 이번에 여러분들 결제 뭘로 했대요? 이번에 현금 영수증이라고 써 있어요. 현금 영수증. 구분란이 몇 번 입력하시면 돼요? 1번. 됐죠? 공급자 누군데요? 이번엔 오피스랍니다. 오피스. 됐어요? 오피스. 현금 영수증이니까 카드 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아까처럼 그냥 공급가에 입력하시면 되겠죠. 얼마짜리인데요? 토너 구입. 15만 원짜리입니다. 15만 원. 15만 원. 됐죠? 이러면 1점. 간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사무실 탕비실 음료수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탕비실 음료수 구입. 아까 여러분들 매입세 공제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고요? 안 된 것만 기억하시라고요.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대부분 돼요. 안 되는 것만 몇 가지 정해져 있는 거지. 아시겠죠? 그럼 날짜 한번 써보겠습니다.
8월 12일. 증빙 뭐라고요? 신용카드라고요. 신용카드. 됐죠? 그러면 구분해. 여러분들 보면 신용카드 보니까 이거 개인 신용카드인가 사업용 신용카드인가 이번엔 언급이 없죠.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안 해요. 사업용 신용카드는 신한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맞아요. 그러면 개인 신용카드라는 건 없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사업용 신용카드니까 3번. 맞아요. 공급자 누구래요? 이음마트래요. 이음마트. F2번 눌러서 이음마트. 됐어요? 사업용 신용카드 뭐래요? 신한카드. F2번 눌러서 신한카드 체크. 공급가액 얼마예요? 5만 원. 5만 원. 되셨나요? 됐어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마지막 얘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문제가 위에서 했던 얘 조금 출제원이 얘네들 학생들 틀리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얘인 거예요. 얘만 달랐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럼 보죠. 봤을 때 뭘 구입했다라고 돼 있어요? 원재료 구입했다라고 돼 있어요. 원재료 구입하고 뭘로 결제했대요?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원재료 구입하는 거 부가세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아요? 돌려받죠. 여러분들 많이 써봤잖아요. 그렇죠? 많이 써봤죠, 여러분들. 원재료 구입하는 건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보니까 뭘 수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금 계산서 수취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원재료를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라는 증빙을 수취했고요. 신용카드라는 매출전표라는 증빙도 받았죠. 증빙 몇 개 받았어요? 2가지의 증빙을 받았다고요. 2가지. 맞나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제가 아까 항상 뭐라 그랬어요? 증빙은 뭐가 우선순위라고요? 세금 계산서요. 그러면 이 세금 계산서 수취한 요 자료는 아까처럼 말씀드렸지만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게 집계가 돼 있을 거라고요. 됐어요? 근데 요 자료를 여기다가 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러면 매입세 공제가 2번 되게 돼요. 딱 봐도 이상하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는 똑같이 부가세 유형을 몇 번을 쓰시냐면 50일 과세로 쳐요. 50일 과세니까 세금계산서 수령했다는 뜻이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 들어가겠죠.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서 안 적는 게 아니라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들어갈 거니까 여기엔 안 적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특이하게 나오는 문제가 요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케이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려우시겠지만 딱 요 문제까지만, 딱 지금 풀었던 요 문제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렵겠지만 요 문제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네, 이렇게 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와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를 푸신 겁니다. 됐죠? 뭐 그렇게 막 죽도록 어렵진 않죠? 그렇죠?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니까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긴 하지만 저랑 문제를 조금만 더 풀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속소리 문제예요. 저번에 대손세입 공제가 내용이 많았지. 이런 것들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죠? 네. 수령명세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배울 부속